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한강변 고기잡이 명소다. 그렇다면 겸재 그림 속의 그 한강웅어를 지금도 만나볼 수 있을까? 한 20년, 15년 그쯤 돼서는 굉장히 많이 잡았었대요, 웅어를. 그런데 요즘은 웅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횟집 같은 데 보면 저기 강경, 거기하고 목포 그쪽 영산강인가요? 거기서 많이 올라가요. 안 잡힐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면 강물이 우선 오염됐다고 봐야 돼요. 여건 웅대가 이미 한강에선 사라져버렸지만 어부들 사이에선 잊지 못할 고기로 남아있는 웅어.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인기 있는 것이었을까. 고양시 행주산성 부근에 남아있는 얼음창고 석빙고의 흔적이 조선시대 웅어의 인기를 짐작해 해준다. 이 석빙고는 조정에서 관리하던 왕실 전용 얼음창고였다. 거물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석회석, 흙하고 석회 섞어가지고 생석회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건물의 외벽 같은 데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 돌들은 섞여져 있지 않고 아주 고운 황토들만 나옵니다. 건물 안쪽으로 보이는 부분엔 외부에서 옮겨온 듯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고운 흙이 깔려 있다. 이렇게 공들여 석빙고를 만들었던 것은 웅어 때문이었다. 저희 고향 지역에서 나오는 그 수십여 종의 특산물 중에서 국가에 상납을 하고 임금님께 진상하던 것은 웅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예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웅어와 석빙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홍원의 관리가 여기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행산성 주변에서 잡히는 여러 가지 그 물고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웅어였습니다. 여기에 석빙고에 보관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웅어밖에 없을 것입니다. 웅어철이 돌아오면 가장 좋은 것은 임금에게 진상하고 남는 것은 한양의 세도가들 차지였던 모양이다. (300년이) 지난 지금 고양시 음식점의 웅어는 대부분 해남 앞바다에서 잡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웅어는 한강의 명물이 아니다. 초여름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행주 산성 앞 한강을 가득 메웠던 웅어잡이 고깃배들. 양천관하에서 팽호를 내려다보며 한강의 풍광을 그리던 겸재의 손에 의해 웅어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겸재의 경교 명승초반에 그려진 한강의 모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양천 일대 한강의 모습입니다. 당시 중국의 사신들은 조선에 가서 양천현을 보지 못했다면 조선을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은 곳이었습니다. 300년 전의 한강 하류 지역, 이 양천현의 풍광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것은 양화진에서 공암진 일대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를 지나 난지도에 이르는 한강 일대를 그려놓은 금성평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양화진, 이수정, 선유봉은 따로 자세하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300년 전의 양천형의 절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는 복원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배를 탄 곳은 성산대교 아래에 있는 난지도입니다. 이 난지도의 모래사장을 지나서 양화진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길다랗게 누워있는 저 산은 인왕산이고요. 그 뒤로 보이는 것은 남산입니다. 참, 이 남산과 인왕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한강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당인리, 그 잠두봉 아래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이 강에서 불쑥 솟아오른 이 잠두봉의 절벽이,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조선의 선비들이 배를 타고 많은 시를 읊었던 곳입니다.
기암괴석이 정말 아름답군요. 자, 이곳이 양천 절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봉우리가 선유봉입니다.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봉우리였지만 각종 개발 사업으로 잘려나가서 이제는 그 형체를 확인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이 조선 태종 광원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이 이 봉우리에서 올라가 내려다보는 한강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처음 이곳에 정자를 지은 이후 1630년대 중종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한흥군 이덕연 형제가 이 이수정을 짓고서 이 풍어를 읊었다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저 정자는 온데간데 없고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옛 선비처럼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하류로 내려가면서 양천의 또 다른 절경인 공암 층탑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은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이 부근이다. 그렇지, 여기 공암 이제 신라시대부터 기이한 형상으로 이름을 얻어 제차바위 혹은 광주바위라 불리던 바위. 그것은 현재 강서구 가양동 구암공원 안에 있었다. 겸재가 양천 절경으로 손꼽으며 남겨둔 공암층탑은 지금 강물 위가 아닌 육지에 서 있는 것이다. 공암진을 지나면 예전 양천연에서 가장 높은 산 파산이 나온다. 겸재가 6년간 근무한 양천 관아가 있던 자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정미산이면 여기에 이수정이 있었죠. 종혜원이라 이름 붙은 그 관아는 또 다른 양천 절경을 만날 수 있던 곳이었다. 지금은 아파트 숲에 가려져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겸재가 근무하던 그때만 해도 멀리 인왕산과 한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던 자리다. 그래서 사천이병연이 이 그림에 종혜원에서 조수 밀리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제목을 붙여놨다. 양천관아 위쪽으로 산 정상에 있는 정자가 소왕루다. 이 소왕루에 서면 남산과 인왕산,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한강이 하나의 호수와 같게 보인다. 초봄이 되어 남산, 즉 목멱산 위로 해가 솟아오르면 그 붉은 해 그림자가 한강에 어려 동해바다 일출에 버금가는 한강 일출이란 장관을 이루어냈다. 막 그 남산에서 떠오르는 해가 강물에 이렇게 얼비치면 그 햇빛이 아주 붉게 물드는데 배들이 그 이제 막